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에서는 3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종이, 쓰레기, 나무 등 같이 일반적인 가연물질이죠. 그 화재 유형은 일반 화재가 되겠죠. 그래서 A 유형, 일반 화재를 보시면 됩니다. 자, 유리 화재는 여러분들 우리 기름 등에 의해서 발생한 화재를 말할 것이고, 전기 화재가 있고 금속 화재가 있죠. 자, 종이, 쓰레기, 나무 등 같은 것은 일반 화재의 유형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 셰프테드죠. 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입니다. 옳지 않은 것 하고 나와 있죠. 자, 범죄 원인을 개인적 요인이 아닌 환경적 요인에서 찾고자 한다. 맞았죠? 자, 2번은 우리 동심원 영역론입니다. 우리 딩그렐 학자가 주장한 것이죠. 자, 우리 셰프테드의 접근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것도 맞고요. 또 2차적 기본 전략은 자연적 접근을 통해서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한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자연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2차적이 아니고 1차적 기본 전략입니다. 자, 3번이 잘못됐고요. 4번은 자, 모든 인간은 잠재적 범죄 욕망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전에 범행 기회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설계를 통한 우리 범죄 예방 이론입니다. 맞았고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32번입니다. 자, 숙박시설 경비에 관한 내용이죠. 자, 옳지 않은 것 하고 물어봅니다. 자, 객실수 건물 기능원에서 경비용 규모를 결정한다. 맞았고요. 2번 경비부서는 주변 발생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비 업무를 실시한다. 자, 여러분 2번이 잘못된 게 뭐냐면요. 자, 주변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 잘못된 지문이죠. 자, 우리 숙박시설 경비는 내부 문제점도 있고 또 우리 외부죠. 주변. 그래서 내부하고 외부를 모두 중시한다겠죠. 모두 중시해가지고 경비 업무를 실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 발생된 업무를 중심으로 한다. 자, 그건 잘못된 지문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3번은 순찰 업무죠. 자, 실상을 점검하든지 예방, 화재 점검, 폭발물 점검, 비열 점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맞고요. 또 4번은 숙박시설 경비원들에게는 고객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교육도 실시를 해야 되겠죠. 다 맞네요. 자, 32번에 틀린 것은 여러분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경비 시스템 중에서 레이저 강선이죠. 그 레이저 강선을 발해가지고 비교적 넓은 범위입니다. 자, 레이저 강선이 나오면 광전자식 센서입니다. 광전자식 하시면 됩니다. 레이저 발사 나오면 일단 광전자식 센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거네요.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이죠. 하나의 출입문이 잠기면 전체가 동시에 잠기는 것을 일체식이라고 합니다. 일체식은 주로 우리 교도소 등에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자, 패드록은 여러분들 이게 포함되는 게 전부 다 우리 패드록이죠. 그래서 분리돼 가지고 부착될 수 있는 게 패드록 잠금 장치고요. 자, 기억식은 여러분 우리 일정 시간에만 개폐라도 되는 것. 자, 대표님들 은행 금고라든가 내지는 박물관 등에서 활용되는 것이 우리 기억식 잠금 장치. 자, 전기식은 우리 가정집에 활용되는 거죠. 가정집에 활용되는 것이고 물론 교도소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주로 가정집에서 내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외부의 문이 열리는 그런 장치를 전기식. 하나의 출입문이 개폐가 되면 동시에 전체 출입문이 개폐되는 것은 일체식 잠금 장치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35번 문제입니다. 자, 폭발물에 의한 테러 위협이죠. 폭발은 테러 위협인데요. 자, 우리 옳지 않은 건 나와 있죠. 1번입니다. 자, 폭발물에 의한 테러 위협을 당하면 우선적으로는 사람들 대피시켜야 되겠죠. 자, 1번은 맞았고 2번은 테러 협박자가 걸려오면은 경비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우리 경찰서 등에 신속하게 연락해야 되겠죠. 맞고요. 자, 3번 경비원은 폭발물이 발견되면 자주 투입된 사람 명단을 파악한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신속하게 폭발물을 제거한다는 잘못된 지문이죠. 폭발물 제거는 전문가가 한다겠죠. 그래서 일반적 처리 전문가가 해야지 경비원이 제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4번은 일반적으로 경비원은 폭발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창문이나 문을 개방을 해줘야겠죠. 열어줘야 된다. 중요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고로 틀린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36번 문제입니다. 자, 화재 발생 시에 직원이 할 수 있는 최선 행동이 아닌 것하고 나와 있죠. 최선 행동이 아닌 것. 1번. 자, 화재 발생 시에는 초동 진압을 한다. 자, 초동 진압을 한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최선 행동이라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아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소방 요원하고 구체적인 업무 분담을 한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2번이 잘못된 게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소방요 구체 업무 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소방관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맞지. 소방요원하고 업무 분담해가지고 소방활동을 하게 되버리면 일반적으로 소방요원의 일반적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직원은 소방관 투자 지원 업무를 하는 것이지 소방관하고 같이 업무 분담을 하는 건 아니죠. 2번이 잘못됐다고 받으시면 됩니다. 자, 4번 지문은 회사는 자체 소방단 구성이죠. 그래서 별도의 부책임자나 보좌역을 둬가지고 효과적인 소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37번 문제입니다. 자, 37번은 일반적으로 동심원 영역론이죠. 자, 7단계로 제시하고 있는 동심원 영역력을 제시한 사람은 하고 물어보죠. 자, 오늘 딩글이라는 학자입니다. 동심원 영역론 나오면 딩글 딱 한자로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번은 4번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38번 문제입니다. 개념 문제죠. 자, 무차별적으로 문화재 및 타인의 물건 시설물을 파괴, 약탈해가는 반사회적인 형태의 유형을 우리는 반달리즘이라고 하죠. 자, 반달리즘입니다. 그래서 38번은 그렇게 시설 파괴하는 과거의 게르만족인 반달족이죠. 그래서 그걸 약탈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달리즘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이죠. 일반적으로 온거리 길고 수평하게 넓은 폭의 비둘기처럼 나와 있죠. 눈부심이 없기 때문에 경계 지역의 조명에 주로 사용되는 조명 장치를 물어보죠. 그래서 경계 지역에서 일종의 접근을 방지한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사용되는 것은 프레넬 등입니다. 프레넬 등. 투광 조명등이 나오면 여러분들 투광 조명등은 특정 지역에 일종의 빛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뚜렷하게 한다. 항상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탐조 등이라는 것은 아마도 외딴 곳이나 소형 선박에 사용되는 것이죠. 특정 지점을 중점으로 비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가로등은 일반적으로 경비구역 전체를 골고루 비춰주는 것을 가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길고 수평하고 넓은 폭의 빛이다. 길고 수평, 넓은 폭의 빛이 나오면 프레넬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으로는 180도 정도, 수직으로는 15도에서 30도 정도죠. 그래서 일단 넓고 기다린 빛을 낸다. 그래서 그런 기다린 빛을 길고 수평하다. 자, 그런 표현 나오면 프레넬 등을 생각하시면 되겠다. 39번은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 군부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육각형 모양의 가시철선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컨스테너 철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부대에서는 육각형 모양의 강선철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는 그런 철사를 콘서티나 철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가시철사는 보통 4인치마다 가시를 설치하는 걸 말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군부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우리 콘서티나 철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40번에는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로 갑니다. 자, 내부 경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틀린 것. 자, 내부 출입 통제는 시설물 내 불법 침입이나 절도 등을 막기 위함이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또 경비원 상관의 순찰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맞고요. 안전 유리는
가격이 저렴하다. 이게 틀렸죠? 안전유리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불연성 물질 맞죠? 가볍기 때문에 설치가 용이하다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가격이 저렴하다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안전유리는 불연성이고 아울러서 가볍기 때문에 설치가 용이하고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3번이 잘못됐고요. 자, 자물쇠 기능은 보장치 기능도 있고 또 침입을 지연시키는 기능이 있죠. 자, 맞네요. 41번에는 3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42번 문제입니다. 자, 열쇠홈이 한쪽 면에만 있다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홈이 한쪽에만 있다 하면 사람들 기억하시죠? 한 판입니다. 한 판. 양쪽에 있으면 양핀. 그래서 한 판, 한쪽에 판 날름새가 되겠죠? 판 날름새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돌기자물쇠 나오면 안전성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핀 날름새는 양쪽에 홈이 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한쪽 면에 홈이 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판 날름새다. 한 판 딱 기억해 놓으세요.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3번입니다. 자, 산소금의 중단을 포함해서 자, 이산화탄소는 불연성의 무의한 기체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효과적인 화재 이렇게 물어보죠. 자,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것은 주로 우리 B급하고 C급이 보통입니다. 유리나 전기 화재죠. 그래서 화재 진압에 매우 효과적인 걸 물어보죠. 자,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유리 화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리 화재는 일반적으로 질식 소화 방식을 취하고 있죠. 질식 소화 방식이고 이산화탄소는 불연성 무의한기체 살펴지는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가스 화재는 우리 2급이죠. 2급은 주로 제거 소화가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이고, 자, 금속 화재나 전기화재도 질식 화재입니다. 자, 전기화 질식이고, 자, B급, C급이지만 그중에서 매우 더 효과적으로 보는 것은 유리 화재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이산화탄소 사용한 것은 B급, C급에 활용된 건 맞아요. 하지만 좀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화재는 유리 화재에서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을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입니다. ATM기죠. 안전관리 대책에서 틀린 것하고 나옵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죠. 틀린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자, ATM은 당연히 견고하게 설계해야 되겠죠. 또 순찰을 주기적 실시해야 되겠죠. 조명이설 갖춰야 됩니다. 자, 4번 여러분 틀린 게 ATM을 보행자 통행량이 적은 곳에 설치하면 안 되겠죠. 통행량이 적은 데 사람이 안 다니는 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절도 위험이 크겠죠. 그래서 통행량이 적은 곳이 아니고 통행량이 많은 곳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45번 문제입니다. 자, 비상사태가 발생 경우의 대피 요령이죠. 올바른 방법은 하고 물어봅니다. 1번. 자, 비상사태 발생에는 비상구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자, 1번이 맞았네요. 그래서 비상구를 즉 비상구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죠. 자, 2번은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아니 되겠죠. 비상구를 주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또 일반적 화재 같은 비상사태 발생하면 위로 올라가면 안 되죠.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유도한다. 잘못됐죠. 화재 같으면 연기나 가스 등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쪽으로 가면 안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잘못됐고요. 또 4번 비상사태 비상구가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면 다른 대표 아니죠. 비상구를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5번에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비상구 유도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입니다. 안전유리에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죠. 옳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유리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안전유리는 우리 나오죠. 자, 불연성입니다. 자, 불연성 기억하시고 또 가볍다. 자, 가볍다. 그래서 설치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고 단점으로 소개되는 것은 우리 가격이 비싸다. 이건 단점 되겠죠.
자, 이건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옳은 거죠. 자, 외부층에는 가지고 화재 취약은 아니라 불련성이기 때문에 화재 강하다고 보셔야 되겠죠. 불련성입니다. 또 가격이 저렴한 게 아니라 가격이 비쌉니다. 또 일반적으로 매우 두꺼워 설치가 어렵다. 틀렸죠. 자, 가벼워서 설치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4번 안전 유리는 미간을 유지하면서도 침입 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4번이 옳은 답이 되겠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6번은 4번을 답하시고요. 자, 47번입니다. 초기 단계 나오죠? 연기하고 불꽃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때 감지기를 물어보는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감지 단계죠. 그래서 우리 화재 발생에 4단계가 있잖아요. 4단계 가는 것을 보시면 초기 단계는 이온 감지기죠. 그래서 여기는 초기 단계고 초기 단계는 일반적으로 연기도 안 보이고 불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1단계죠. 이온 감지기가 맞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그을린 단계가 2단계이잖아요. 그럼 2단계는 우리 그을린 단계입니다. 자, 그을린 단계는 일반적으로 연기는 안 보이죠. 네, 불꽃은 일종의 이제 보이는 그런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고, 광전자 감지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기가 보이고 불꽃이 아직 안 보이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3단계가 불꽃 발화 단계죠. 자, 불꽃 발화 단계는 적외선 감지기입니다.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불꽃 발화 단계. 연기하고 불꽃이 다 보이는 단계죠. 열 감지기는 4단계, 열 단계죠. 열 단계. 그러면 초기 단계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온 감지기. 자,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 3번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4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패드록의 잠금 장치는 열쇠를 외부에서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안에서도 쉽게 출입문을 열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부에서도 이용해서 열 수 있고 일반적이고 안에서도 열 수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경우 그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당연히 외부에서만 열리고 안에서 열리지 않으면 비상사태 때는 탈출하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안을 쉽게 출입문을 열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비상사태 발생 시에 내부로부터 탈출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안에서도 쉽게 열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우리 경보 시스템에 관한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봅니다. 우리 경보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진동 감지기이죠. 자, 이 진동 감지기가 나오면 전시적인 물건 또 고미수품 나오죠. 그 설치된 게 보통 진동 감지기입니다. 맞고요. 또 압력 반응식 감지기죠. 여기는 출입문 앞이라든가 또는 우리 카페트 및 통로 이런 데 설치해 가지고 자, 우리 침입자가 밟게 되면 압력에 의해서 반응하는 감지기를 압력 반응식 감지기 맞고요. 자, 우리 제한적 경보 시스템은 전화해선 나오죠. 전화해선 이용하는 것은 외래 지원입니다. 자, 외래 지원 일종의 경보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제한적은 여러분 주로 이제 사이렌이라든가 또는 종, 자, 이런 것 또는 일반적인 우리 비상등 같은 거 있죠. 사이렌 종이나 또는 비상등 이런 게 나올 때는 제한적이 되겠죠. 자, 우리 전용 전화해선이 나오게 되면 외래 지원 경보 시스템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4번은 전자파 울타리가 나오죠. 레이저 강선을 그물망처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전자벽을 형성해 가는 것을 전자파 울타리. 자, 맞았고요. 자, 그래서 틀린 걸 물어보니까 3번이 외래 지원 경보 시스템을 해야 되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로 갑니다. 화재 대책은 설명 중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있죠. 자, 화재는 일반적으로 열, 또 우리 점화원이라고도 합니다. 또 가연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 물건이, 그리고 산소, 세 가지 요소 결합해서 발생이죠. 발생으로 바꾸세요. 발생함으로
각각 성질을 파악해야 된다. 자, 1번은 맞았고. 2번. 화재 발생 시에는 화염에 의한 사망률보다 연기나 유독가스에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자, 그래서 자, 2번도 맞았고. 자, 3번은 목재류보다는 화학제품이 더 많은 연기하고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또 가로 바꾸세요. 유독가스가 발생한다. 자, 3번도 맞았고요. 자, 4번은 정비소 보일러 같은 시설은 컴퓨터보다 민감한 화재가, 자, 이건 바뀌었죠? 우리 컴퓨터실 같은데 이런 데가 더 민감한 화재 감지 설정 시 바람직할 것이고, 정비소 보일러실보다도 우리 컴퓨터실이라든가 정보 시스템이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 구역은 일반적으로 민감한 화재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정비소 보일러실보다도 컴퓨터실 같은데 훨씬 더 민감한 화재 감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4번이 바꿔서 말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에는 4번을 답하시고요. 자, 5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화 해선 나오죠? 외부 경찰서, 소방서 연락을 취하는 경보 시스템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전화 해선, 전용 전화 해선이 나오면 외래 지원 경보 시스템입니다. 자, 국부적이라는 것은 일정 지역에 국한해서 한두 개 경보장치 설치하는 것을 말하겠죠. 자, 제한적은 여러분, 이 사이렌, 종, 비상등이 나오면 될 것이고, 자, 중앙 모니터 시스템은 말 그대로 중앙 통제장치를 통해서 일정의 관할을 해가는 그런 시스템을 중앙 모니터 시스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화해서 나오면 외래 지원, 전용 전화해서 나오면 일반적으로 외래 지원 경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51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은 가장 전형적인 경비 시스템 나오죠. 자, 경비원을 경비 대상에 배치시키는 말 보이죠? 그래서 비상사고에 대비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상주 경비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다. 경비원을 배치해가지고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물어본 거죠. 상주 경비 시스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고전적으로 평가받는 것이에요. 52번은 4번을 답하시면 되겠다. 자, 54번 문제입니다. 1차적 방어 수단을 볼 수 없는 것. 이거 다음에 앞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네요. 1차적 방어 수단이 있고, 경보 장치는 2차적입니다. 1차적 방어 수단은 외벽, 울타리, 담장, 문. 자, 이런 게 전부 다 1차적이고요. 2차적 방어 수단은 경보 장치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입니다. 자, CCTV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죠. 자, CCTV의 특징. 자, 우리 페더러 TV죠. 자, 다수 장소를 관찰할 수 있죠. 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도 관찰할 수 있다. 또 다수 인해에 의한 동시 관찰도 가능하죠. 또 환경이 열악하거나 근접이 가능한 장소만을 관찰한다. 이게 틀렸죠? 일반적으로 환경이 열악하거나 근접이 가능한 장소 또는 근접이 불가능하더라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이 CCTV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환경이 열악하거나 근접이 가능한 장소만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지문의 표현입니다. 많은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큰 게 CCTV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55번은 4번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56번입니다. 자, 경비 대상 시설물이죠. 출입 통제를 실시하는 근본 목적을 물어보네요. 자, 첫 번째, 자, 불필요한 인적이나 물적 요소의 출입 통제가 있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인적, 물적 출입 통제 기능이 있고, 또 외부 침해에 대한 내부 재산 보호도 출입 통제 실시하는 목적이 될 거다. 또 외부로 반출된 물품의 확인 점검도 들어가겠죠. 자, 4번 여러분 틀린 게, 자, 직원 및 임원들의 개인적인 동태 파악이나 보고 임무, 자, 그러기 위해서 출입 통제하는 건 아니죠. 자, 출입 통제는 말 그대로 우리 인적 물적 요소를 관리해 가지고 내부적인 재산이나 시설 보호를 할 것이고, 또 외부로 반출되는 물품을 확인한다든가
이런 게 주 기능이지 임직원들의 개인적 동태를 파악한다, 보고하기 위해서 총재하는 건 아니겠죠.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BF죠. 브란트 파우스트가 정한 범죄 예방 구조 모델론입니다. 일단 우리 브란트 파우스트가 제시한 것은 자, 1차적 범죄 있고요. 또 2차적 범죄 예상이 아니고 예방입니다. 1차적 예방, 또 2차적 예방, 3차적 예방이 있지요. 자, 1차적 범죄 예방 이론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범죄 원인을 일종의 개선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환경 중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범죄 원인을 제거해가는 그런 형태가 1차적 범죄 예방이다. 그렇게 봐두시고요. 주로 이제 우리 그 범죄 원인을 개선해 가는 것이죠. 원인을 개선해 가는데 그 방향이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뭐 CCTV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게 1차적 예방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2차적은 우범자나 우범 집단이죠. 그걸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는 끊임없이 감시, 관찰 등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3차적 범죄 예방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는 주로 이제 교정이나 보호관찰이죠. 이런 걸 통해서 예방활동을 하겠다. 이 세 가지 예방 기준을 제시한 것이 우리 브란트와 파우스트, 일명 BF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에 해당하느냐 문제죠. 자, 우리 사회 환경 중에서 범죄 원인된 조건들을 발견, 개선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1차적 범죄 예방 이론입니다. 1차적에 들어갈 것이고 상황적 범죄 예방은 우리 BF 이론에서 안 나올 것이고 2차적, 3차적은 설명드렸죠. 그러면 사회 환경 중에 범죄 원인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개선해 간다. 자, 거기에 관련된 우리 브란트 파우스트 이론은 1차적 범죄 예방 이론을 의미한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입니다. 자, 경보 시스템이 나오죠. 자, 112, 119 연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죠. 여러분들 다이얼 경보 시스템입니다. 자, 112, 119 나오면 일단 여러분 다이얼 경보 시스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외래 지원 나오면 우리 전화 회선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는 전용 전화 회선을 이용하는 것 이게 나오면 외래 지원입니다. 자, 제한적이 나오면 사이렌 또는 종 또는 비상등이죠. 이런 걸 통해서 경보 시스템을 연락해서 저 경비원이 그걸 보고 자, 우리 기종의 경찰 등에게 연락하는 시스템이 제한적 경보. 자, 국부적 나오면 일정 지역이죠. 일정 지역에 국한해서 한두 개의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하죠. 국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8번에는 119, 129가 들어 고안된 경보장치 물어봤죠. 이것은 다이얼 경보 시스템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강은 58번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